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꾸준히 하면 터지는 영상이 하나는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개는 올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말은 쉬워도 본업을 하면서 일주일에 영상 한 개를 올리려면 취미는 당연하고 잠까지 줄여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퀄리티는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고 압박감 때문에 유튜브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건 채널 초반에는 단순히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채널이 크지 않는 몇 가지 원인을 멈추기만 해도 생각보다 빠르게 구독자를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두 번째 채널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영상 13개로 구독자 3,500명을 넘겼고 비즈니스 제안도 10건 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채널 성장을 막고 있던 원인 세 가지는 첫 번째, 도입부와 스크립트를 똑같이 만든 것, 두 번째는 좋은 아이디어에 집착한 것, 세 번째는 사실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오늘 영상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만 바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구독자 1000명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을 만든다면 9분 30초 분량을 만드는 것보다 초반 30초를 기획하고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보통 영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나눠서 제작을 하실 거예요. 썸네일, 스크립트, 촬영, 편집. 근데 여기서 도입부를 전략 없이 일반 스크립트처럼 쓰는 순간 아무리 영상의 내용이 좋더라도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 30초에 시청자 50% 이상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첫 30초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처음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뒤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옷을 살 때 가격표에 159,000원에서 59,0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다고 써있으면 실제로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심리학에선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처음 접한 정보를 기준으로 전체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전략을 활용해야 초반 30초에 나가는 사람들을 최대한 붙잡아둘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치 충족, 증거, 이득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어서 도입부를 작성했을 때 이탈률이 가장 적었어요. 영상을 만들기 전에 썸네일과 제목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기대가 돼야 영상을 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썸네일과 제목을 먼저 만들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기대하고 내 영상에 들어왔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은 구독자 늘리는 방법, 채널 초반에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이런 내용을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초반에 저는 오늘 말씀드릴 방법으로 구독자를 늘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들어온 내용이 이 영상 안에 들어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저를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실제 구독자를 늘린 경험과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입부 마지막에서는 구독자 1000명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라는 주제를 한 번 더 언급해서 이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몇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주전에서 밀렸죠. 특히 챔스 토너먼트에서는 딱 19분밖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잘하는 이강인 선수가 도대체 왜 주전에서 밀렸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요즘같이 컨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당연히 독특한 아이디어나 아무도 하지 않은 특별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만약에 떠올리더라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스 고딘은 책 트라이브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가장 참신한 제품보다 자신의 문제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따른다. 저는 이 내용이 유튜브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내용을 찾는 능력이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 채널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 채널에 영상이 거의 없을 때, 두 번째 방법은 내 채널에 영상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채널에 영상이 많이 쌓여있지 않을 때는 내 채널의 주제와 비슷한 채널에 들어가서 유난히 반응이 좋은 영상을 찾아보는 겁니다. 좋아요, 조회수, 댓글 같은 데이터가 해당 채널의 다른 영상들보다 훨씬 더 높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다른 채널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내 채널에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대부분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 내 채널에 가장 잘 맞는 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뉴마키 채널을 시작할 때 이 방식으로 소재를 찾고 영상을 하나씩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올리다 보니 다른 영상에 비해서 반응이 좋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영상이에요.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은 이런 주제와 분위기, 형식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는 다른 채널이 아니라 내 채널에 올린 영상 중 반응이 좋은 영상을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기획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에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마인드셋보다는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정보와 구독자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은 영상을 기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주제로 하면 차별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한 대답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하는 얘기가 틀릴까봐 사실이 아닐까봐 걱정이 돼서 영상을 올리는 게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정보를 전달할 때는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맞는 말만 할수록 채널이 크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보만 이야기하는 순간 내 채널은 묻히게 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 컨텐츠와 정보가 넘쳐납니다. AI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정보만 전달하는 걸론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해요. 사이먼 시넥이 쓴 스타트 위드 Y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는지를 산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영상에서 단순히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지,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 주제에 대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이야기해야 차별화될 수 있다. 다른 채널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내 얘기가 들어가 있다면 차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첫 번째 채널에서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빼고 사실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유마키 채널에서는 실패한 경험이나 주제에 대한 제 가치관에 대해서도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채널이 더 빠르게 성장하더라고요. 첫 번째 채널과 두 번째 채널에 올린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조회수는 오히려 첫 번째 채널이 5,000회 정도 더 많은데 댓글은 60개, 좋아요는 200개 이상 적어요. 구독자 수도 첫 번째 영상에서는 487명, 두 번째 영상에서는 622명이 늘었어요. 그래도 이런 걱정이 되실 거예요. 채널도 작은데 누가 내 이야기에 관심이나 있겠어? 아무리 내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보던데?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다짜고짜 자기 얘기만 하면 아무도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약속한 내용 먼저, 후반부에 내 얘기. 이 순서만 기억하셔도 같은 내용, 같은 조회수로도 더 빠르게 채널을 성장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제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제 가치관을 알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과 훨씬 더 오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구독자 1000명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는 첫 번째, 전략 없이 도입부와 스크립트를 똑같이 만드는 것. 두 번째, 좋은 아이디어에 집착하는 것. 세 번째, 사실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한 번이라도 올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상 하나를 올리려면 여가 시간은 물론이고 잠까지 줄여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은 없고 주변에 물어볼 것도 없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채널이 작을 때는 무작정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한 개를 올리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시작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아껴준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는 조회수 20회를 넘기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강의나 전자책, 세미나까지 찾아 들으면서 저한테 맞는 방법을 하나씩 적용했고 혼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만 모아놓은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무료 전자책만으로도 충분히 채널을 키울 수 있지만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부수익이나 브랜딩, 마케팅까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심화 버전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영상을 통해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도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지쳐서였어요. 아직 크진 않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먼저 저를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시작하신 이유는 정말 다양하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한 사람씩 모은다고 생각하면 조회수나 구독자가 늘지 않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채널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기가 불규칙해서 구독이나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새로 올라오는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